자, 수학 탐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담했던 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첫 번째 질문이 수능 수학 29, 21, 30번 어떻게 이거 정복하나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많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제가 올린 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수학 모의고사 킬러 문제 정복하는 방법, 이거를 질문 받겠습니다. 킬러 문제를 공부하다가 생긴 애로사항,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모르시거나 당황한 분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무슨 단원의 몇 년도 몇 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잘 안됐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글을 올렸더니, 자, 첫 번째, 그냥 그 아이디어를 응용을 떠올리는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달았냐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문제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수능 킬러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KMO 2차 정도부터가 진짜로 까다롭게 아이디어를 요구합니다. KMO 2차라고 하면은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말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부터가 까다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합니다. 그 아이디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KMO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KMO 수능 킬러 정도는 수험생이 공부해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수능 킬러 정도는 수험생이 공부를 했을 때에 획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이겁니다. 노력을 하면 평범한 학생들이 공부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사실은 KMO 1차 고난도와 KMO 2차부터가 진짜 재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때부터가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KMO 1차 평이한 수준의 문제와 KMO에서도 1차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평이한 수준의 문제, 그리고 수능의 4점짜리 문제 정도는 절차적으로 유형만 많이 다뤄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형만 많이 다뤄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수능 킬러는 아이디어 자체는 고차원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단계가 많다든지 계산 과정이 많다든지 하는 복잡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계가 좀 많은 거 인정하시죠? 뭐가 좀 많아요. 자,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열심히 여러 번 계산 연습하시고 반복을 했으라도, 자, 계산 연습 많이 하고 반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답을 내는 과정을 꼼꼼히 훈련한다. 꼼꼼히라는 말은 한 번의 실수를 했을 때 또 한 번 해보고 여러 번의 반복만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능 킬러 문제는 절대로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 획득한 범위 안에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두 번째 상담 걸 읽어보겠습니다. 앞단원 공부하고 문제 풀고 나중에 뒷단원 공부하고 나면 앞단원의 개념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앞단원을 공부하면 뒷단원의 개념들을 다 까먹고, 분명 공부할 때는 이해가 다 되는데 왜 계속 시간만 지나면 다 까먹는 걸까요? 안 까먹도록 하려면 계속 개념을 반복해서 봐야 하는 방법뿐인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문제입니다. 앞단원과 중단원과 뒷단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죠. 물론 반복도 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자, 항목을 4개로 나눴거든요. 1번 반복하세요. 2번 뒷단원 공부할 때 앞단원과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세요. 자, 세 번째 3번 책을 다시 2회독, 3회독 할 때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뒷단원에서 배웠던 상황과 끊임없이 피드백 시켜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거랑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 이것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킬러 문제를 정복하실 때는 지금 이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앞부분 공부하니까 뒷단은 까먹고 뒷단은 공부하니까 앞단은 공부했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연결이 잘 된다면 뒷단은 공부하면서도 앞단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내용 추가할게요. 자, 추가 내용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요, 공부량이 적어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전도엽 해마 1편, 이거 검색해서 보십시오. 제 공부법에 쭉 이렇게 공부법에 대한 거를 쭉 넘기다 보면 이거 나올 겁니다. 네. 자, 자꾸 까먹는 학생을 위하여 만든 영상이에요. 수학은 암기가 필요하지만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남긴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설도 최근 기출을 풀어보는 게 도움될까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달았냐면은 사설도 최근 것은 물론 단건 도움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아무래도 현재 보고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는 게 좋죠. 거기서 이제 사설은 이제 좀 검증이 좀 안 된 문제들이 많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이 사설은 최근 평가원과 뭐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약을 세 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에 충실하라 그랬죠. 기본 킬러 문제 정복이 메인이 아니에요. 기본기를 충실하다가 킬러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지 절대로 저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다 보면은 킬러 문제가 풀린다.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통도를 만들어 보라. 이거 제가 많이 추천합니다. 정리를 자꾸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형화 시키지는 마세요. 유형화를 시키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내 그 유형 속에 문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유형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풀릴 건지 그거는 그때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양적인 것과 함께 질적인 것도 신경을 써라. 많은 양을 품으로써 내가 안 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수학 공부 다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학 문제집 다 갖다 와도 공부를 다 못해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수능 수학 거의 저는 만점 받아요. 올림피아드 KMO를 건드리고 싶어요. 자, 이 학생의 상담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한 두 학생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학생의 질문이 웬만큼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그 정보가 너무 노출되기를 꺼려해서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질문을 한 학생이라 제가 좀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그게 KMO를 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사고를 좀 더 키우려고 그래요. 수능은 웬만한 킬러 문제를 잘 푸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KMO, 고등부 KMO는 좀 대학 가서 하시라. 이런 질문을 할 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KMO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네. 그래서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평범한 학생들은 좀 웬만한 학교 상위권이라고 해도 사실은 악영향을 미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학만 잘 가서 대학을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옛날에는 수학 특기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게 폐지되었죠. 도대회도 없어졌죠. 대학별 대회도 없어졌죠. 성대 경시도 이제 폐지될 거예요. 심지어는 논술도 곧 사라질 계획이라 하더군요. 수리 논술 말입니다. 사실은 공부 잘 해놓으면 그거 엄청 유리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확통, 기백 이 정도, 그리고 대수에서 방정식 이 정도인데, 근데 왜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냐면은 그 수능 수학에서 KMO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KMO를 함으로써 수능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바텀업과 탑다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해드려야겠는데요.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좀 상위 문제들을 이렇게 접근해서 올라가는 거, 아래에서 올라가잖아요. 바텀업. 그런데 꼭대기에서 KMO 문제에서 이 수능 문제를 바라보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수능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경험도 풍부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수능 문제에 대해서 할 게 없다. 이 정도 경지,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도해 볼 만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항상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저는 수학 석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 그 FKMO라 그러죠. 3차까지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은 바텀업으로 올라가요. 제가 석사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수학과 석사. 그런데도 왜 아직 바텀업으로, 대부분은 바텀업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다봐요. 한 번씩 가끔. 음, 그 전문가들도, 많이 공부한 전문가들도 탑다운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탑다운이 뭔지 말씀드렸죠. 큰 원리로부터 내려오는 거요. 근데 이거는 수학 공부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은 가끔씩 많은 수능 문제를 보고 나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원리가 있구나. 요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가끔씩 탑다운을 쓰는 경우도 있죠. 이 큰 원리를, 마법 같은 원리를 알고 세세하게 이렇게 찾아 나가니까 그 원리가, 근데 이건 가끔 수학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벤트는 가끔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맨날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수능과 올림피아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런 글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KMO 공부하다가 수능 망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은 수능이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국민 공통 과정 있잖아요. 이 많은 사례들을 보고 올림피아드 한 문제 딱 보니까 이러면 이제 마법 같은 그 원리로부터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는데 KMO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그거는 좋지 못한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잘못해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사실은 좋은 도구예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공부기도 합니다. 자, 그 공부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책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탑다운 바텀업을 잘 얘기를 해주시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왔다
어떨 때 탑다운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바텀업을 해야 된다. 그걸 완벽하게 익히기 전까지는 KMO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KMO 하는 학생들이 PSS를 많이 보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대학 가서 전문적으로 보고 고등학생이라면은 좀 맛보기식으로 가끔씩 건드려 보고 가볍게 건드리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경지에서 좀 양을 늘리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1, 2, 3, 4 많죠? 자,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는 수능이고요. 자, 올림피아드 수학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마음껏 공부를 하십시오. 시간 많을 때. 자, 올림피아드는 자, 3번은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쯤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벌써 16분이 다 돼가네요. 자, 마치겠습니다.